우리 분단 역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 간 상봉과 회담을 기념하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과 지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기만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압박 속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0년 전 오늘 선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6.15 공동선언이란 역사적인 남북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아버지로부터 당시에 좀 들었던 6.15에 대한 얘기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주고 싶을 얘기나 일화가 좀 있으면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때 사실 사전 의제 조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정말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래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가신 건데 갔더니 역시 예상했던 대로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가 평양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큰데 꼭 남북이 공동선언, 합의문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루 이상을 정말 끈질기게 설득해서 이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굉장히 힘드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그런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닦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공교롭게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서리빨치는 보복 행동 계속될 것이다. 근래에 보기 힘든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지금 왜 이런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북한이 아무래도 작년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에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이제 북미 협상은 풀리질 않고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경을 봉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일하게 그래도 타겟책으로 내세웠던 관광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 경제상으로 굉장히 최악을 치닫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많은 동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와 달리 이 수령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외부의 적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크겠지만 일단은 남쪽을 이제 타겟으로 선택한 셈이 된 거죠.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우리를 겨냥해서 뭔가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그리고 코로나19 복합적인 내부의 어떤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한 그런 지금 수순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달랜다고 그래서 갑자기 저쪽이 금방 돌아서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죠.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많이 있고 북미 간에 복잡하게 얽힌 부분이 있고 비핵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좀 아무래도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한미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미국 측과의 조율 문제 때문에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 미국을 일단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그래서 미국이 어차피 코로나에다가 대선에다가 요즘 인종 갈등까지 있어서 이 북미 관계 개선에 비핵화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 시기에는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나가겠다.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북미 관계 개선, 비핵화를 견인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들려주는 것이 이제 북측이
우리를 존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려가 되는 게 앞서서 20년 전에 6.15 공동선언도 그렇고요. 2년 전에 4.27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 정말 각고의 어떤 노력 끝에 이뤄낸 남북 평화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약속들고 그리고 합의들인데 이게 지금 뭐 휴지 조각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우려도 듭니다. 북한의 이런 연이은 강경 발언들과 혹시 이게 또 행동으로 나서게 된다면.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북한도 우리를 남측을 못 믿어서 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신뢰가 깨졌을 때 그 신뢰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게 큰 과제가 될 텐데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4.27, 9.19 합의를 제대로 이행을 못한 것은 사실이죠. 뭐 그게 전부 우리 잘못은 아니고 우리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게 된 부분이 있지만 이제 뭐 핑계를 대고 변명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당사자로서 구경꾼으로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지 않겠다 하는 좀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이 다시 말해서 이 남측은 그냥 종속 변수니까 미국하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남쪽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북쪽에서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 거죠. 뭐 북한의 이런 돌변한 태도들이 여러 가지 원인,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우리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데 김 의원께서 관련된 법안,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쪽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전단 살포 금지, 이것은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또 제한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뭐 표현의 자유란 게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도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이미 4년 전에 법원에서 이 대북전단 문제는 이제 국가 안보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이미 판결이 나온 문제고. 대북전단 문제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이미 여러 차례 제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당,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 야당이 필요성은 다 알면서도 저희 민주당 쪽에서 법안을 냈을 때 비협조적으로, 그러니까 극우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자. 판문점 또 평양 선언의 합의는 지키자 하는 것이지 갑자기 생각 안 했던 것을 북쪽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급조해서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대북전단 문제가 지금 박근혜 정부를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제가 통일부 담당을 할 때 그때도 지금의 단체, 지금의 인물들이 대북전단을 주도해서 살포를 했고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여기서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봐왔거든요. 이게 이렇게 10몇 년 동안 계속 이어왔던 흐름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불거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북전단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북쪽이 전단 하나 가지고 저렇게 나온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노이 회담 이후로 쌓였던 불만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좀 수준 낮은 그런 전단이 날아가니까 그동안 참고 있던 게 완전히 폭발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4.27 판문점 선언 2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권에서도 책임 방기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들 분명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확실하게 정상 간의 합의는 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북측에다가 우리가 당신네들처럼 계속 정권이 하나로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뀌어가지만 그래도 정상이 직접 만나서 한 합의는 지킨다. 우리를 믿어도 된다.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번 국회에서는 어떻게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현안 얘기 한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합의가 불발된 소식이었는데 결국 협상이 실패했고 21대 국회 역시 대치 국면으로 경색된 채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야당에서는 이제 뭐 계속 관례를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례.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좀 바꿔라. 과거처럼 계속 싸움만 하면서 국회에서 이일 처리가 안 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은 더 이상 보기 싫다 하는 게 총선 민이고, 뭐 법사위에서 상임위에서 다 정리가 돼서 올라간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돼서 잠을 자고 있거나 2년 이상 걸리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인데 바꾸라는 것이 민의인데 그것을 자꾸 관례만 내세워서 법사위원장을 자기네가 차지하겠다. 그리고 옛날처럼 법사위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김홍업 둘째 형님이신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이른바 좀 유산 다툼 논란이 불거져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유산 다툼이란 것은 전혀 잘못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보도가 좀 왜곡돼서 나간 것이 많았는데 제가 일일이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은 이제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으면은 뭐 저는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받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아시게 되겠지만 그 뭐 집안 얘기, 사적인 얘기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생각됐고 또 이번에 어머니 일주기도 있고 뜻깊은 6.15 20주년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가 초점이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미뤄뒀던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할 부분은 확실히 알려드리고 저희 목표는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라기보다는 이 동교동 집을 이 역사 깊은 그 장소를 두 분 어른의 기념관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몇 달 전에는 이제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모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모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물론 김홍걸 의원은 여러 면에서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선 처음 활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의정 활동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그 다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우선적으로는 이제 정부 여당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이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분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에서 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이 의원 외교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예, 6.15 공동선언 20주년 이 뜻깊은 날에 모셔서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